202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60억 원에 거래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억 원 선이었던 가격이죠. 정부는 6월, 9월, 10월 올해만 3차례 이상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서울 아파트 값은 4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자금이 2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가 진짜로 집값을 잡고 싶은 거 맞아? 아니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왜 집값이 더 오르는 거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쉴 새 없이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상 초유의 3중 규제까지 도입했어요. 집 한 채를 사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대출도 대폭 제한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오히려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0.34%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잠실 아시아 선수촌 전용 150제곱미터는 1년 전보다 15억 원 이상 오른 56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급등 추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풍선 효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죠. 풍선 효과란 무엇일까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특정 지역의 규제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강남을 규제하면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이 오르고 마용성을 규제하면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기나 경기권이 오르는 시기죠. 그렇다면 2025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어 풍선 효과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풍선 효과는 오히려 인천 등 비규제 지역에서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의 규제 확장 방식이 다시 반복될 뿐이며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정책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걸까요? 집값 폭등의 진짜 원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어차피 여러 채 사기 어려우니 가장 좋은 곳에 한 채만 사자. 이것이 바로 똘똘한 한 채 심리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오히려 강남 쏠림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도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40%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이 거래 중 14건, 무려 64%가 신고가였어요. 더 놀라운 건 가격 상승 폭입니다. 압구정 신현대구 차 전용 108제곱미터는 토허제 확대 직전 50억 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6일 만에 60억 원의 최고가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단 6일 만에 10억 원이 오른 거죠. 중개업소들은 강남은 현금 많은 실수요자가 많아 정부 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결국 규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 실수요자들만 시장에서 배제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셈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집이 없으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착공은 15% 줄었습니다. 착공이란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착공이 줄면 2에서 3년 뒤 입주할 집도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서울은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해 최소 향후 3년간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분양수는 전년 대비 42.8%나 감소했어요. 공급할 집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진 걸까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시공사와 지자체,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사업 지체를 낳았고 결국 착공이 미뤄지면서 공급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강화해도 팔 집 자체가 없으면 집값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빚투,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입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27조 3,55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까요? 올해 3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968조 3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거의 2천조 원에 육박하는 빚이죠. 금리 하락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제기되면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분출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심리, 빚을 내서라도 일단 사야 한다는 절박함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수요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급하게, 더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할 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떤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적기에 집값 상승세를 꺾지 않으면 부동산 불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도 빠르게 상승 중인데 이 지수는 집값이 오를 때 가계 신용도 동반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심화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지난 1월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7억 3,666만 원인데 전국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620만 원으로 23.6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 격차는 사상 최대로 지방 아파트 24채를 팔아야 서울 고가 아파트 1채를 살 수 있는 수준이에요. 노도강 등 서민 거주 지역은 집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 규제 탓에 거래가 어려워져 초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없고 현금이 많은 사람들만 강남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 추세로 서초구는 무려 0.49%나 뛰었습니다. 매매 수요가 막히면 전세 수요가 늘고 공급 부족까지 겹치면 전세 시장도 폭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모아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고 대출을 받으려 해도 규제에 막히고 그렇다고 비투를 하자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과연 출구가 있기는 한 걸까요? 비관적 전망부터 볼까요? 김경민 교수는 2025년은 서울 부동산이 슈퍼사이클의 파도를 타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단기 폭등이 아니라 장기 상승장을 의미해요. 인플레이션, 전셋값 폭등, 부동산 PF 사태로 인한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소 3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도 10.15 대책 이후 매물 부족 현상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남아 가격이 쉽게 빠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박스권에 갇혀 오름폭이 커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다른 입장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토허제는 임시조치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의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요를 억누르고 막으려는 규제는 결국 가격 상승 압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뿐이에요.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에 필요한 것은 규제의 정교함이 아니라 공급의 일관성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집을 지어 공급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역설, 강남 집값 폭등, 그리고 역대 최대 비투 현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 심리는 더욱 강해지고 자금력 있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몰립니다. 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비투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규제는 실수요자의 진입만 막고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